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입니다. 저는 20년 이상 대학에서 보육교사를 배출하고 현장과 연계해서 어린이집 운영 책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집 처음 보내는 엄마들을 위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희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보내는 기간인 어린이집, 어떤 곳으로 보내야 할까? 처음 아이를 맡기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되시죠.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또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하는지도 막막하실 텐데요. 주변에서 듣는 정보보다는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제가 어린이집 처음 보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접근성입니다. 아이의 등하원이 편해야 되겠죠. 집과 어린이집이 가까우면 아이를 바로 맡기고 출근하고 또 퇴근 후에도 바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까운 어린이집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어린아이를 매일 출퇴근길에 데리고 다니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면 그때도 그 직장이 거리가 만약에 멀다면 이 아이의 등하원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아이가 먼 거리를 같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로 등하원을 할 경우에 이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운행한다면 또래들과 함께 버스를 타는 경험을 즐겁게 또 아이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2번째, 어린이집 규모입니다. 처음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보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영아기와 유아기를 분리해서 보낼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만 2세까지, 또 민간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만 3세 또는 만 5세까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몇 세까지 아이를 보육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보육실과 유의실의 크기를 살펴보시고 한 보육실에 몇 명의 아동을 보육하는지도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실에 그 영유아가 가지고 노는 교재교구도 살펴보시고요. 그 교재교구가 넉넉한지 우리 아이가 활동하기에 적절한 보육실인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이 수월한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번째, 어린이집 운영 철학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아이의 양육 방식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추구하는 보육 철학이 서로 맞는지 입소 전에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장과 교사와 인사하면서 어린이집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보면서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어떤 운영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들어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딱 우리가 왜 한눈에 보면 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4번째,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 중요합니다. 간식은 언제 먹는지, 바깥 놀이는 매일 나가는지, 또 낮잠은 몇 시간을 자는지, 특별활동이나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특히 만 3세반은 낮잠을 안 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상담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낮잠 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0에서 2세까지는 다 낮잠 시간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어머님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아이가 자기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재운다. 뭐 교사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 낮잠을 재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0에서 2세까지는 낮잠 시간을 다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세 이상은 낮잠을 자도 되고 안 자도 되고 어쨌든 좀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학습은 한 달에 월에 몇 번을 가는지, 현장 학습 장소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보육 포탈에 이제 가고자 하는 어린이집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검색해서 입소 대기를 걸어두시면 어린이집에 입소할 쯤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방문 일정을 잡고 상담을 진행한 후에 입소 확정을 지으면 됩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가기로 이제 정하셨다면 그 다음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 그리고 또 준비물은 뭘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가짐인데요. 우선 그 어린이집과 좀 신뢰를 쌓는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이는 기다려주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낼 어린이집을 정하고 이제 입소 확정을 했어요. 그러면 학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여러분이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내 아이는 부모가 가장 잘 알죠. 하지만 담임교사도 부모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부모가 모르는 또 선생님만 알고 있는 아이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맡아서 예쁘고 사랑스럽게 키워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사를 또 존중하고 신뢰하게 되겠죠. 교사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머님이 이 교사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애를 제대로 보육을 케어를 못하는 것 같아. 하고 또 다른 데 옮기고 또 다른 데 옮기고 하면 그 사이에 아이는 어린이집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안 가게 되고 이곳에 가도 적응이 안 되고 저곳에 가도 적응이 안 되고 이런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이집을 신뢰하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 이것도 생각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한 아이를 보는 부모도 힘들잖아요. 아이 보는 것. 그런데 여러 명의 아이를 보육하는 교사는 얼마나 힘들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이 서로 이제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이제 또 되게 중요하고, 그럴 때 이제 소통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방향 소통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신입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를 힘들어하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잖아요. 아이도 마음에 그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힘들다는 거 이해하시고 우리 애가 그래도 잘 버텨낼 거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격려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챙길 준비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처음 가게 되면 대부분의 물품들은 어린이집에서 다 제공을 해요. 그러나 개인 이불이라든지 세면 도구, 여벌 옷, 또 기저귀 이런 것들은 이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생활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름이 어린이집이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준비물은 어린이집에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지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살펴보셔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어린이집이 정말 좋은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부모로서 갖춰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이제 분위기를 좀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좋은 어린이집이겠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보호자의 느낌이 또 잘 맞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어린이집 선택, 좋은 어린이집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참고해 보세요. 부모님이 정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잘 선택하시고 부모님 마음의 준비도 잘 하셔서 어린이집에 아이가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 키움 코치 도미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